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대요. 그런데 기원전 10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25년 그랬는데 이거는 처음 글 쓸 때니까 2129년쯤 되겠다. 그때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뒤 고조선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나눠서 흩어지게 되는데 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쪽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마한, 변한, 진안이 만들어집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이 만들어지죠. 우리 안동 이때 잠깐 볼게요. 마한, 변한, 진안은 각각 54개, 12개, 12개 작은 나라들로 되어 있었고요. 지도 속에 무슨 국 돼 있는 것이 바로 그 속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속했던 그 중심 국가입니다. 우리 안동 지역도 이 시기에 연산도사에 의해서 청룡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책에 보면 고구려가 세워지고 전에 신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고구려 세워진 직후에 뭐 백제로 세워졌다 그런 말을 하는데 신라의 역사는 여기 사로국의 역사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원전 세워진 연도를 보면 신라가 기원전 57년으로 얘기하고 고구려가 37년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백제가 기원전 18년인가 그때 19년인가 그때 얘기하거든요. 그럼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 신라는 여기 신라 이전에 경주를 중심으로 했던 사로국의 역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신라가 실제 제일 먼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신라는 그 당시 진화이라는 나라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 실제로 신라긴 하지만 사로국이긴 하지만 진한이란 말로 더 많이 불리죠. 백제는 이때부터 백제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죠, 그렇죠? 마한 속에 있었던 나라긴 하지만 백제란 나라로 이렇게 딱 있었다는 거. 여기 변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가야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안동의 당시 진안에 속해 있었더라. 이들 나라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데 성장하면서 더 강한 나라를 중심으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란 네 개의 나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삼국시대란 말이 과연 맞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네 개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삼국시대보다는 사국시대란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역사 속에는 통영상 삼국시대란 말로 더 많이 불리기 때문에 삼국시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 나라씩 건국 이야기를 한번 가도록 합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부여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여가 먼저 만들어지고 고구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하늘의 신인 해모수와 물의 달신을 지는 신했던 유아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해모수랑 그 유아 부인이죠. 유아 부인 사이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유아 부인은 임신한 상태였대. 이 상태에서 음, 부여의 왕이 금화왕이죠. 얘를 이 유아부인 길을 거느고 있다가 유아부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 부여왕이 얘를 궁궐로 데려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아부인은 궁궐로 와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남자는 알을 깨고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쏘고 그 이름을 주몽이라고 하였더라. 다른 부의 왕자들이 주몽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주몽은 자신을 잇따른 무리 이끌고 남쪽으로 데려와서 졸본이라는 곳에다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더라. 여기가 고구려가 처음 세워진 오녀산성이라는 곳입니다. 그 앞에 강이 바로 훈장강인데 유아부인 아버지가 다스렸다는 비루스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부여라는 나라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여라는 나라는 고조선을 이은 나라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래요. 그런데 기록이 없대요. 이 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네요.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윷놀이 있죠. 윷놀이 독에 걸리시 부의 간직인 이것에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백제입니다. 아까 주몽이 있다 그랬죠. 주몽은 절본으로 오기 전에 부여 땅에 있을 때 한번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고구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아들이 2명 생겨. 이 아들 여기 오기 전에 결혼됐지만 여기서 소선호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 2명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빠를 잊고 살다가 자신이 이제 주몽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주몽을 찾아가게 돼. 그럼 주몽 밑에는 그 전에 있는 아들과 아들 2명, 아들 3명이 있죠. 근데 주몽이 나라를 같이 세웠던 아들 2명한테 고구려를 물려줄 생각이었으나 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한테 주면서 이 아들 2명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죠. 자,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주몽에게는 부에서 낳은 아들 유리와 졸반에서 낳은 아들 비류와 온조가 있었는데 주몽이 졸반에 나라를 세우자 유리가 주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주몽이 참 예쁘게 봤어. 주몽은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유리를 지목하게 되는데 그럼 비류하고 온조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같은 아들이고 졸반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더 많이 고생을 했는데 다음 왕으로는 당연히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난생 처음 보는 형이긴 하지만 난생 처음 본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고구려 왕자리를 차지했다고 했으니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좀 컸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머니인 소선호와 함께 고구려를 떠나게 됩니다. 형인 비류는 미추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 쪽이라고 하네요. 인천에 가면 이 비류가 자리 잡은 곳 중심으로 해서 미추홀 구루라고 행정구역이 있어. 그래서 그곳이 아마 비류가 자리 잡은 곳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다음 동생은 현재 위례성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긴 서울 중심이 됩니다. 나라 이름을 처음에는 동생은 십제라고 했대요. 그런데 어, 비류가 자리 잡은 곳은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농사를 짓기 힘들었죠. 비류도 실제로 농사가 힘드니까 중국과 이렇게 교류, 상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우리 쌤 이번 겨울에 읽었던 책에 보면은 비류가 바다에 빠져 죽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류가 죽은 뒤에 비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온주에게 왔고 온주는 그 백성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나라 이름을 더 크게 백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의 경주 서러브에는 6개의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을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대. 아마 여기는 신라보다는 사로국 이야기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이 나라의 한 마을에서 마을 어른이 나장이라는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흰 말과 커다란 알을 발견했대요. 그 어른은 알을 조심히 다뤘고요. 그랬더니 얼마 후 알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더라. 자,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밝게 한다는 뜻에서 이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고 생각해서 6개 마을을 통합한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이야기. 이게 가야에 살던 사람들에는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그랬대요. 이게 가야가 세워질 때 노래인데 하늘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 마을 사람들이 왕을 내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를 춤을 추었대. 그랬더니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상자가 내려왔고요. 상자에는 6개의 황금알 6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며칠 뒤 아래에서 6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각각 6개의 가야나라의 임금님이 되었다고요. 한번 짚고 갈게요. 아르사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르사테라는 사람 주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혁거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김수로왕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문제 풀 일 있으면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면 3명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만의 문화를 만들어 갔고요. 특히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나라 법인 율령도 만들어 갔어.
율령이 있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것이니까 나라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음 생각해 볼게요. 물건 훔쳐한 대로 그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율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이 나라들이 한 일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외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도 했고요. 불교를 받아들이는 일도 했고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일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임금님을 위한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즉 임금님한테 모든 권력이 있는 나라.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중심으로 하기에 모든 나라가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거고 더 잘 되겠죠. 그런데 가야는 조금 달랐어. 가야는 6개의 나라가 하나로 뭉쳐지지를 못했대요. 문화적으로 더 발달한 나라고 더 강한 무기가 있었지만 6개의 나라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각각 갈라져 있어서 힘있게 성장하지 못했지. 예를 들면 이렇게 6개 나라가 따로따로 도는 거야. 그러면 외적이 왔을 때 6개 나라가 따로따로 물론 합쳐서 한 나라로 움직이긴 했지만 이 한 나라로 움직일 때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가야까지 4개 나라가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